비가 오기 직전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조용하게 만든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다. 군산으로 들어가는 국도 옆 논밭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차창에 묻은 습기 때문에 바깥 풍경은 마치 물속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전봇대 그림자가 끊겼다가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하나씩 지나갔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아직도 누군가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잠에서 깬다는 걸. 내 이름은 민수다. 33이고 서울에서 영상 편집집 일을 하고 있다. 원래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릴 때 외갓집은 내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다. 전라북도 군산 외곽, 바다와 논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밤이 되면 가로등보다 개 짖는 소리가 더 많은 곳. 외할머니는 평생 그 집에서 사셨다. 벽지는 오래돼 누렇게 떠 있었고 장판은 걸을 때마다 공기가 밀려 푸슥 소리를 냈다. 마당 한쪽엔 우물이 있었고 창고 뒤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다. 어릴 땐 그게 그냥 시골집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늘 밤이었다. 외할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꼭 대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내가 이유를 물으면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밤에는 밖에서 이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다. 그냥 시골 어른들이 의뢰하는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 이후 외갓집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외삼촌들은 다 도시로 올라갔고 집을 팔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계속 미뤄졌다. 누구 하나 먼저 그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작년 여름이었다. 외삼촌에게 전화가 왔다. 민수야, 혹시 며칠 내려가 있을 수 있냐? 이유는 단순했다. 집 정리 때문이었다. 빈집으로 오래 놔두니까 습기도 차고 도둑도 몇 번 들락거렸다는 거다. 중요한 물건들 좀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이나 유품 챙길 사람 있으면 챙기자는 이야기였다.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진 않았다. 그 집은 이상하게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외할머니 방문을 닫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내려갔다. 군산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다. 하늘이 잿빛이었다. 비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택시기사도 외갓집 주소를 듣더니 잠깐 백미러로 나를 봤다. 거기 사람 없던 집 아니에요? 예,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기사는 잠깐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더는 말 안 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상했다. 사람이 안 보였다. 평소 시골은 저녁 되면 밭을 끝낸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있고 텔레비전 소리도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는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다. 이상할 정도로. 택시는 외갓집 대문 앞에 멈췄다. 내가 돈을 내고 내리려는데 기사가 갑자기 말했다. 밤에 누구 와도 문 열지 마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예? 그 집 예전에도 말 있었어. 그 말만 남기고 택시는 바로 떠났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외갓집은 기억보다 더 낡아 있었다. 대문 아래는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창문은 안쪽에서 신문지로 막혀 있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비어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확 올라왔다. 곰팡이 냄새,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답답한 공기. 나는 불을 켰다.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나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미친. 괜히 긴장하네. 짐을 내려두고 집 안을 둘러봤다. 부엌 찬장은 그대로였고 외할머니가 쓰던 빨간 밥상도 있었다. 안방 장롱 위에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가족 사진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외할머니 방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기억으로는 장례식 날 마지막으로 닫았었다. 그런데 문이 반쯤 벌어져 있었다. 나는 잠깐 멈춰섰다.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창문은 다 닫혀 있었다. 괜히 기분이 찝찝했다. 천천히 문을 밀었다. 끼익. 문 안에서는 오래된 향 냄새가 났다. 방은 거의 그대로였다.
작은 화장대에 접힌 이불, 벽에 걸린 달력. 심지어 달력도 외할머니 돌아가시던 해에서 멈춰 있었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 이불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외할머니와 어떤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군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얼굴 부분만 긁혀 있었다. 누가 손톱으로 몇 번이고 문질러 놓은 것처럼 뒤쪽엔 볼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절대 밤에 문 열지 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장난인가 싶었다. 근데 외할머니 글씨였다. 나는 사진을 다시 내려놨다. 그때였다. 툭! 뒤에서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마당 쪽 창문에서 뭔가 부딪힌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 서 있었다. 사람이었다. 빛 속에. 대문 앞에 가만히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검은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비를 맞고 서 있었다.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이상했다. 얼굴이 안 보였다. 정확히는 얼굴 부분만 너무 어두웠다. 그림자처럼.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철헉! 대문 손잡이 잡는 소리가 들렸다. 철헉! 철헉! 잠겨 있으니까 계속 흔드는 소리. 나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누구냐고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번, 정확히 3번. 똑똑, 똑똑, 똑똑.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외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고 했던 말. 밤에 3번 두드리면 절대 나가지 마.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밖에서 아주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내 이름이었다. 분명히. 문 좀 열어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죽은 외할머니 목소리였다.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고 있었고 대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사람 숨소리처럼 들렸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외할머니 방 안 공기는 갑자기 너무 차가워졌다. 그리고 다시 똑똑 3번 느리고 일정한 소리였다. 민수야. 목소리는 분명 외할머니였다. 낮고 조금 쉰 늘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상했다. 외할머니는 내 이름을 저렇게 안 불렀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는 늘 민수야 하고 끝을 길게 늘였는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어색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이상했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장난을 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었다. 마을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솔직히 확인하고 싶었다. 진짜 누군지. 근데 이상하게 발이 무거웠다. 마치 바닥 밑에서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현관문 옆에 작은 유리창이 있었다. 어릴 때 밖에 누가 왔는지 보려고 까치발 들고 들여다보던 곳. 나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그 창문 쪽으로 얼굴을 가져갔다. 빗물 때문에 잘 안 보였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창 바로 앞에 얼굴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나는 비명도 못 질렀다. 숨이 턱 막혔다. 너무 가까웠다. 눈앞이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문에 눌린 얼굴은 형체가 일그러져 있었고 피부는 물에 오래 담근 종이처럼 흐물흐물해 보였다. 눈은 잘 안 보였는데 입만 이상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이 천천히 움직였다. 왜 안 열어? 순간 나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급하게 뒤로 물러나면서 벽에 부딪혔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게 진짜 사람이면? 그래서 다시 창문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멈춰 있었다. 밖엔 비만 내리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계속 흘렀다. 그리고 그때 드르륵 집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천천히 끄는 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이었다. 외할머니 방 옆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분명 아까 확인했을 때 닫혀 있었는데 안쪽은 새까맸다.
나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하, 씨발. 입 밖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그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사실 그때 그냥 나갔어야 했다. 차라도 불러서 모텔로 가든 편의점으로 도망가든 했어야 했다.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너무 무서우면 오히려 확인하고 싶어진다.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미친 건지. 그래서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장판 및 공기가 발걸음마다 푸슥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마치 누가 바로 밑에서 따라 걷는 것 같았다. 창고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냄새가 났다. 눅눅한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제사상에서 날 법한 향냄새. 나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끼익. 손전등 불빛이 안쪽을 비췄다. 낡은 농기구, 깨진 선풍기, 먼지 쌓인 상자들이 보였다. 그리고 맨 안쪽 구석에 누가 앉아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사람이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려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전등 불빛이 떨렸다. 누구세요?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사람이 아니었다. 허수아비였다. 낡은 옷 입혀놓은 갯집 더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친. 나는 벽 짚고 숨을 골랐다. 근데 그때였다. 허수아비 뒤쪽 벽에서 뭔가 보였다. 붉은 글씨였다.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다. 벽에 누가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 글씨가 적혀 있었다. 대답하면 들어온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밑에는 손자국 같은 게 길게 번져 있었다. 마치 누가 젖은 손으로 벽을 쓸어내린 것처럼. 갑자기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생 때였나. 한여름 밤이었다. 나는 외갓집에서 자다가 새벽에 깼다. 밖에서 누가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그때도 3번이었다. 나는 무서워서 일어나려 했는데 외할머니가 내 입을 막았다. 아직도 기억난다. 외할머니 손이 엄청 차가웠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절대 대답하지 마. 다음날 아침 외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렸다. 근데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대문 앞에 소금 뿌리는 걸 봤다.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애써 잊고 살았다. 근데 지금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외삼촌이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야, 집 도착했냐? 외삼촌 목소리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안심됐다. 근데 삼촌, 왜? 나는 잠깐 망설였다. 말해봤자 미친놈 취급할 것 같다. 근데 결국 물었다. 그 집 원래 뭐 있었어?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다. 잡음만 들렸다. 그리고 외삼촌이 낮게 말했다. 누가 뭐라 하디? 아니 그냥 좀 이상해서. 외삼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민수야. 밤에 누가 불러도 나가지 마라.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삼촌도 그 말 알아? 대문 절대 열지 말고 해 뜰 때까지 그냥 방에 있어. 뭐가 있는데? 외삼촌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네 외할머니도 그것 때문에 평생 거기서 못 떠난겨.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무슨 뜻이야? 하지만 그때 전화가 끊겼다. 뚝! 신호가 사라졌다. 나는 급하게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아까까지 들리던 빗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쿵!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락이었다. 외갓집 다락방. 어릴 때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곳. 쿵!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마치 누가 천천히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때 천장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바로 위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천장 바로 위에서 들렸다. 너무 가까웠다. 마치 얇은 나무 판자 하나 사이에 두고 누가 엎드려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민수야. 나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다락은 어릴 때부터 금기 같은 공간이었다.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올라가게 한 적이 없었다. 이유를 물으면 늘 먼지 많아서 안 된다라고만 했지만 밤마다 다락 쪽을 올려다보는 외할머니 표정은 단순히 먼지 때문이 아니었다. 쿵!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뭔가 질질 끄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억지로 시선을 돌렸다. 복도 끝 부엌 옆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접이식 사다리가 있었다.
닫혀 있어야 할 사다리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검은 틈이 보였다. 그 틈 안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탁! 다락문이 안쪽에서 한번 울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끼익! 사다리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했다. 접혀있던 나무 사다리가 한 칸씩 펴지면서 내려왔다. 오래된 경첩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누가 위에서 직접 내리고 있는 것처럼 툭! 사다리 끝이 바닥에 닿았다. 정적. 나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손전등 불빛을 비췄다. 다락입구는 새까맸다. 빛이 안 먹혔다. 먼지만 떠다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뭔가 기어 나왔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사람 손이었다. 까맣고 마른 손. 손가락 끝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그 손이 사다리 끝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다.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손은 하나 더 내려왔고 그 다음엔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게 아래로 축 늘어졌다. 그리고 뚝! 내 휴대폰 손전등이 꺼졌다. 순간 완전한 어둠이 집안을 덮쳤다. 시발! 나는 급하게 버튼을 눌렀다. 안 켜졌다. 손이 떨렸다. 그때 끽! 바로 앞에서 사다리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내려오고 있었다. 한 칸. 천천히. 나는 거의 울 같은 상태로 뒤돌아 뛰었다. 복도를 미친 듯 달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토할 것 같다. 밖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났다. 그게 더 무서웠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발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너무 조용했다. 나는 벽에 기대앉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방 안의 향냄새가 너무 진했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외할머니 제사상 앞 향로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분명 아까는 꺼져 있었다. 근데 지금은 향 3개가 타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흰 연기가 천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멍하게 그걸 바라봤다. 그리고 연기 사이로 뭔가 보였다. 사진이었다. 제사상 위 가족 사진. 근데 사진 속 외할머니 얼굴이 젖어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였다. 사진 위로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사진 속 사람이 울고 있는 것처럼.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철벅. 젖은 발로 장판 밟는 소리. 복도를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안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똑똑. 3번. 아까와 똑같았다. 민수야. 낮은 목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다. 문 바로 앞이었다. 문 열어라. 나는 입 틀어막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이상한 건 목소리가 외할머니 목소리 같으면서도 중간중간 다른 사람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남자 목소리. 쉰 숨소리.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따라하는 것처럼 춥다. 똑똑. 민수야. 똑똑. 왜 모른 척하냐.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서웠다. 근데 동시에 이상하게 화가 났다. 저게 뭐든 외할머니 흉내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누군데 씨발. 밖이 조용해졌다. 정적. 그리고 쿵. 문이 한번 울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쿵. 이번엔 더 세게. 문짝이 흔들렸다. 오래된 문고리가 덜컹거렸다. 누가 밖에서 몸으로 문을 밀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다. 무기라도 될 만한 걸 찾으려고. 방 한쪽에 오래된 눅새 촛대가 보였다. 나는 그걸 움켜쥐었다. 쿵! 문이 크게 흔들렸다. 문틈 아래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빗물 같았다. 근데 냄새가 이상했다. 썩은 냄새. 갯벌 썩는 냄새 같은 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물 사이로 머리카락 같은 게 천천히 기어들어왔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문틈 밑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였다. 멀리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딱 멈췄다. 복도도 조용해졌다. 나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다. 몇 초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철벅 젖은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겨우 숨을 쉬었다. 손에 쥔 촛대가 땀으로 미끄러웠다. 근데 그 순간
내 뒤에서. 민수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근데 목소리는 분명 내 바로 뒤에서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화장대 거울에 뭔가 비쳤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거울 속 내 뒤에 누가 서 있었다. 젖은 한복 차림의 여자.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덮고 있었다. 나는 몸이 굳었다. 거울 속 여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입이 보였다. 웃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덜컹 방구석 장롱문이 혼자 열렸다. 천천히. 안쪽은 새까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젖은 숨소리. 나는 촛대를 움켜쥔 채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때 장롱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여자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 제발. 나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장롱 안에서 튀어나온 건 사람 손이었다. 손목이 꺾인 채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차가웠다. 그 손은 사람 피부 같지 않았다. 겨울 새벽에 얼어붙은 생선 만지는 느낌처럼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걷어찼다. 손가락이 발목에 더 세게 파고들었다. 촛대로 손등을 미친 듯 내리쳤다. 퍽! 뭔가 물컹하게 터지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손이 스르륵 풀렸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듯 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숨이 턱 막혔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은 아까보다 더 희미하게 깜빡였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았다. 맨발로 장판을 밟으며 거실까지 뛰어나왔을 때 갑자기 집안 불이 전부 꺼졌다. 툭! 완전한 암흑. 나는 그대로 멈췄다. 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렸다. 철벅.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질질 끄는 발소리. 철벅. 철벅. 나는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휴대폰을 급하게 켰다. 다행히 화면 불빛은 살아있었다. 손전등 기능을 켜는 순간 떨리는 빛이 거실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근데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다. 철벅. 철벅. 분명 들리는데 안 보였다. 나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그 순간 빛 끝에 뭔가 스쳤다. 천장.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었다. 천장에 사람이 붙어 있었다. 네 발로. 검은 머리카락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팔다리는 거미처럼 꺾여 있었다. 젖은 한복이 축 늘어진 채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 여자가 고개를 꺾어 나를 내다봤다. 목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찾았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불빛이 빙글 돌며 천장을 스쳤고 그 순간 그 여자가 미친 속도로 천장을 기어오기 시작했다. 쿵쿵쿵. 사람 움직임이 아니었다. 관절이 뒤틀린 채 미친 듯 달려왔다. 나는 그대로 현관 쪽으로 뛰었다. 뒤에서 머리카락 끄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까지 따라온 느낌이었다.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미친 듯 흔들었다. 근데 안 열렸다. 분명 잠가둔 적 없는데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다시 돌렸다. 그때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뒤돌아보지 마. 순간 몸이 굳었다. 목소리는 외할머니였다. 아주 선명했다. 나는 울 것 같은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다. 뒤에서는 끼깃, 끼깃 하는 소리가 났다. 손톱으로 벽 긁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도 뒤를 안 돌아봤다. 외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금 나가. 철헉.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숨이 턱 막혔다. 마당은 어둡고 질퍽했다. 빗물에 잡초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대문 쪽으로 뛰었다. 근데 뛰다가 멈췄다. 대문 앞에 누가 서 있었다. 사람이었다. 손전등 불빛에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다. 중년 남자였다. 낡은 우비를 입고 있었다.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급하게 손짓했다. 거기 있으면 안 돼. 나는 멍한 상태로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빨리 나와.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었다.
대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쾅 소리가 났다. 나는 돌아봤다. 현관문이 활짝 열린 채였다. 그리고 그 안 어둠 속에 누가 서 있었다. 젖은 한복 차림 여자.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게 드러난 입. 그 여자가 문 안에서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남자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보지 마! 우리는 비 오는 골목을 뛰었다.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남자는 계속 내 팔을 끌고 갔다. 한참 달린 뒤에야 작은 슬레이트 집 하나 앞에서 멈췄다. 남자가 급하게 문을 열었다. 들어와. 나는 거의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자는 소금을 문 앞에 뿌렸다. 그리고 창문 커튼을 전부 닫았다. 집 안은 희미한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잡음 섞인 트로트가 아주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더 무서워졌다. 저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남자가 담배에 불 붙이며 물었다. 그 집 들어갔냐?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눈을 질끈 감았다. 몇 시쯤부터 시작됐어? 뭐가요? 그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문 들이더냐? 나는 아무 말 못했다. 남자는 내 표정만 보고도 다 안다는 얼굴이었다. 다 안다는 얼굴이었다. 잠시 뒤 그가 말했다. 네 외할머니가 결국 못 막았구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저씨, 그게 대체 뭔데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 밖을 한참 바라봤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원래는 사람 아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예? 바다에서 올라온 거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옛날에 이 마을 근처 포구에서 사람이 몇 명씩 사라졌어. 시체도 안 나왔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았다. 처음엔 다 사람인 줄 알았어. 위나 죽은 가족 목소리로 부르니까.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외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다. 문 열어준 사람들은요? 남자가 나를 봤다. 한참 동안. 그리고 말했다. 다음 날 물에서 떠올랐다.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근디 이상한 게 있었어.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 그럼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한 번 본 사람은 계속 불렀어.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고 낮게 말했다. 네 외할머니가 평생 그 집 못 떠난 이유가 그거요. 처음 본 날부터 계속 찾아왔으니까.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때였다. 툭. 창문 밖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남자 표정이 굳었다. 우리는 동시에 창문 쪽을 봤다. 툭 또. 뭔가가 창문을 치고 있었다. 비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 손 같았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왔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툭. 창문이 다시 울렸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사람 손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소리였다. 남자는 재빨리 전등을 껐다. 집안이 어둠에 잠겼다. 소리 내지 마. 그의 목소리는 거의 입모양만 움직이는 수준이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지붕 위를 두드리는 빗물 소리 사이로 창문을 긁는 듯한 마찰음이 섞여 들어왔다. 스, 손톱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을 봤다. 커튼 아래 틈으로 뭔가 그림자가 지나갔다. 사람 머리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형체. 남자가 내 어깨를 꽉 붙잡았다. 보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똑똑. 창문에서 3번 소리가 났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나는 그대로 굳었다. 외할머니 목소리였다. 근데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마치 바로 창문에 입대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내 눈이 흔들렸다. 이상했다. 아까까지는 분명 날 끌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속지 마. 근데 그건 네 할머니 아니여. 창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우는 소리, 가늘고 길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다 갑자기 쿵! 창문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비명을 삼킬 뻔했다. 쿵! 또다시. 낡은 창틀이 덜컹거렸다.
남자는 급하게 방 한쪽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부적처럼 보이는 누런 종이 몇 장을 꺼냈다. 그리고 창문 틈 사이에 그것들을 밀어 넣었다. 제발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라.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밖이 조용해졌다. 너무 갑자기. 빗소리 말고 아무것도 안 들렸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남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숨을 참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외할머니가 나한테 부탁했었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무슨 부탁이요? 남자는 대답하기 전에 물 한 컵을 들이켰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네가 다시 그 집 들어가면 무조건 데리고 나오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외할머니가 제 얘기를 했다고요? 죽기 한 달 전쯤. 남자는 벽만 바라본 채 말을 이어갔다. 그때 네 할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게 다시 올 거라는 걸. 그게 대체 뭐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원래 사람 죽은 혼이 아니여.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남자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옛날에 여기 바닷가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 태풍 오면 배 뒤집히고 시체 못 찾는 경우도 허다했지. 근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그는 창문 쪽을 힐끗 봤다. 죽은 게 돌아다닌다고. 내 입안이 바짝 말랐다. 처음엔 다 미친 소린 줄 알았어. 근데 밤마다 누가 문을 두드렸어. 죽은 가족 목소리로. 나는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다. 열어준 사람들은 다음날 바닷가에서 발견됐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꼭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보였어. 몸 안에 바닷물 가득 차 있고. 순간 외갓집에서 맡았던 썩은 갯내음이 떠올랐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방법을 만들었어. 밤에 이름 불러도 대답 안 하기. 3번 두드려도 열지 않기. 그럼 외할머니는? 남자가 눈을 감았다. 네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한 번 문을 열었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예? 비 오는 날이었대.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밖에서 네 외증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어.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외할머니도 나처럼 당했던 거였다. 그는 문 열고 나간 순간 그걸 본 켜. 나는 침 삼켰다. 뭘요? 남자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내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 흉내내는 거.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 안이 울렸다. 그때 끼익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 울렸다. 남자 표정이 굳었다. 뭐야? 소리는 분명 집 안에서 났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부엌 쪽이었다. 아까 분명 닫혀있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새까만 틈이 보였다.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만히 있어. 그는 벽에 세워둔 손전등을 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식은땀 흘리며 뒤를 따라갔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장판 밟는 소리만 들렸다. 끼익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안쪽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낡은 냉장고, 식탁, 그릇장만 보였다. 남자가 욕을 중얼거렸다. 바람인가? 그 순간 식탁 아래에서 툭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아래를 봤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숨이 멎었다. 사람이 있었다. 식탁 밑에. 무릎을 접은 채 쭈그리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입이 보였다. 입꼬리가 찢어질 듯 올라가 있었다.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다. 근데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식탁 밑에서 튀어나왔다. 사람 움직임이 아니었다. 팔과 다리가 꺾인 채 바닥을 기어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손전등을 던지며 소리쳤다. 눈 마주치지 마. 우리는 그대로 뒤돌아 뛰었다. 근데 여자의 기어오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철벅철벅. 젖은 몸이 바닥 긁는 소리. 나는 거의 울면서 현관으로 뛰었다. 남자가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누가 문고리를 먼저 잡았다. 철컥.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밖에서 똑똑 3번.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밖에서 들린 목소리는 남자 자신의 목소리였다. 문 열어.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밖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안에 있는 거 네 아니잖아. 순간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 틈을 뒤쪽에서 젖은 손 하나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악!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근데 바닥에 있던 여자가 미친 듯 웃기 시작했다. 켜켜켜. 목 안 찢어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집 전체가 흔들렸다. 밖에 있는 그것이 들어오려고 있었다. 쿵! 쿵! 현관문이 미친 듯 흔들렸다. 낡은 문틀 위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유리창이 덜덜 떨렸고 문고리가 안쪽으로 휘어질 정도로 움직였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자 목소리였다. 열어! 쾅! 거기 있는 거 사람 아니다. 쾅! 목소리에 점점 짜증과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바닥에 넘어진 채 발목을 붙잡고 비명을 참고 있었다. 그의 발목엔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젖은 손이 닿았던 부분이 시퍼렇게 변하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식탁 밑에 있던 그 여자는 어느 순간 안 보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사라졌다는 건 어딘가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니까. 남자는 이를 악물고 내 팔을 붙잡았다. 뒷문. 예? 빨리. 우리는 거의 기어가듯 부엌 뒤쪽으로 움직였다. 현관문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쿵쿵. 그때마다 집 전체가 울렸다. 밖에 목소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남자 웃음소리였다. 근데 중간중간 여자 목소리, 노인 목소리, 어린애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어디가? 나는 소름이 끼쳐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대로 몸이 굳었다. 복도 천장에 그 여자가 붙어 있었다. 거꾸로. 목이 뒤로 꺾인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이 새하였다. 그 여자가 입을 벌렸다. 찾았다. 순간 남자가 나를 밀쳤다. 뛰어! 우리는 뒷문으로 달렸다. 바로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가 천장을 기어오고 있었다. 사람 속도가 아니었다. 나는 거의 울면서 문고리를 돌렸다. 다행히 열렸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우리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뜰은 엉망이었다. 비 때문에 진흙탕이 돼 있었고 오래된 장독대들은 다 깨져 있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사람 팔처럼 보였다. 남자는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갔다. 산 쪽으로 가야 돼. 왜요? 물 있는 데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혔다. 나는 숨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후회했다. 뒷문 앞에 누가 서 있었다. 비 속에서. 젖은 한복 차림 여자.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 사람 형체들이 더 서 있었다. 흐릿한 그림자들. 남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허리가 굽은 노인도 있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철벅, 철벅. 남자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보지 마라. 우리는 논길 쪽으로 뛰었다. 빗물이 운동화 안까지 들어왔다. 숨이 목구멍을 찢는 것 같았다. 뒤에서는 계속 물 젖은 발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철벅 철벅 철벅. 나는 울렁거리는 속을 참으며 달렸다. 그때 문득 이상한 걸 깨달았다. 발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마치 마을 전체가 따라오는 것처럼. 나는 미친 듯 뛰면서 옆을 힐끗 봤다. 논두렁 사이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가만히. 비 맞으면서. 얼굴은 안 보였다. 근데 전부 우리를 보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혔다. 저게 뭐예요? 남자는 대답 안 했다. 그는 계속 앞만 보고 뛰었다. 멀리 산 입구 쪽 작은 사당 하나가 보였다. 아주 오래된 돌무덤 같은 곳이었다. 남자가 그쪽으로 뛰어들어갔다. 여기로 와. 나는 거의 넘어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사당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돌벽 틈으로 비바람이 들어왔고 안에는 오래된 향로와 부적들이 널려 있었다. 남자는 급하게 문 같은 나무 판자를 닫았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멈췄다. 정적.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빗물을 닦았다. 여기 안전한 거예요? 남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원래는. 그 말 듣는 순간 더 무서워졌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툭 무언가가 사당벽 건드렸다. 나는 움찔했다. 툭. 다시.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당 주변을 누군가 걷기 시작했다. 철벅. 철벅.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몰렸지? 그 순간 사당 안쪽 어둠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나는 그대로 굳었다. 안쪽이었다. 사당 안에서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당 맨 안쪽에는 낡은 제단이 있었다. 붉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위엔 오래된 위패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다. 작은 체구, 등이 굽은 노인. 나는 숨을 삼켰다. 외할머니였다. 할머니.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얼굴이 이상했다.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계속 떨어졌다. 그리고 눈이 새까맸다. 동자가 없었다. 남자가 내 어깨를 꽉 잡았다. 말 걸지 마. 근데 외할머니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진짜였다. 지금까지 들었던 가짜 같은 목소리랑 달랐다. 어릴 때 날 혼내고 밥 먹으라 부르던 진짜 외할머니 목소리.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 외할머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도망가야 혀. 남자가 소리쳤다. 속지 마라. 근데 외할머니는 계속 나만 바라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장롱 안에 아직 있단다. 나는 숨을 멈췄다. 뭐가요? 외할머니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네 외삼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예? 남자가 욕을 내뱉었다. 안 돼. 그 순간 외할머니 얼굴이 갑자기 뒤틀렸다. 목이 옆으로 꺾였다. 입이 비정상적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여러 사람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찾았다. 사당문이 쾅 하고 흔들렸다.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 두드리기 시작했다. 캄! 사당문이 크게 흔들렸다. 낡은 나무 판자 틈 사이로 빗물이 튀어들어왔다. 바깥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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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제단 앞에 놓인 향로를 뒤집었다. 제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 몇 장을 꺼내 문에 붙였다. 근데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다. 저 사람도 이제 버티기 힘들다는 걸. 사당 안쪽에서는 외할머니 형체가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외할머니 얼굴을 한 무언가. 목이 기괴하게 꺾인 채 입이 찢어져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눈빛 한쪽은 정말 슬퍼 보였다. 그게 더 미칠 것 같았다. 네 외삼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여러 사람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목소리가 한꺼번에 섞여 웅웅 울렸다.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외삼촌은 서울에 사는 줄 알았다. 오늘도 전화했었다. 근데 갑자기 떠올랐다. 전화 마지막. 네 외할머니도 그것 때문에 평생 거기서 못 떠난겨. 그 말 뒤로 외삼촌 목소리가 이상하게 끊겼다. 숨소리가 물속처럼 울렸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남자가 내 팔을 붙잡았다. 듣지 마. 걔들은 사람 약한 데를 파고들어. 근데 삼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여. 황! 사당 문이 또 흔들렸다. 이번엔 틈이 벌어졌다. 바깥 어둠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게 스멀스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자가 급하게 소금을 집어 뿌렸다. 칙! 머리카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타는 냄새가 올라왔다. 밖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키득키득, 깔깔깔. 근데 사람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목간에 물이 찬 채 웃는 소리.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 순간 사당 안쪽 제단 밑에서 툭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붉은 천 아래에서 뭔가 움직였다. 천천히. 꿈틀.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붉은 천 밑에서 사람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새까맣게 부른 손. 손톱은 다 빠져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목소리. 외삼촌 목소리였다. 삼촌? 손이 천천히 밖으로 더 나왔다. 그리고 얼굴 하나가 붉은 천 밑에서 드러났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외삼촌이었다. 근데 얼굴 상태가 이상했다. 피부가 물에 오래 잠긴 사람처럼 퉁퉁 불어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파랬다. 몸에서는 바닷물 냄새가 진하게 났다. 외삼촌이 떨리는 손으로 나를 향해 뻗었다. 민수야. 나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갔다. 근데 남자가 내 멱살을 잡아당겼다. 가면 죽어. 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은 울듯한 얼굴로 말했다. 나 여기 갇혀 있었어. 그 순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딱 멈췄다. 너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외삼촌 숨소리만 들렸다. 빨리 데리고 나가.
나는 눈이 흔들렸다. 어릴 때 기억들이 떠올랐다. 명절마다 용주 주던 외삼촌. 나 군대 가기 전에 술 사주던 사람. 근데 이상했다. 외삼촌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딘가 어색했다. 눈이 이상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나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외삼촌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자가 소리쳤다. 눈 봤지? 뒤로 와! 그 순간 외삼촌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턱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졌다. 입안에서 검은 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여러 사람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열어! 사당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찬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쳤다. 밖에 서 있던 것들이 보였다. 수십 명이었다. 논길에서 봤던 그림자들. 전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근데 얼굴이 다 젖어 있었다. 눈은 새까맸고 피부는 물에 불어 터질 듯했다. 그들은 사당 앞에 가만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나는 다리가 풀릴 뻔했다. 수십 명이 동시에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남자가 내 등을 밀쳤다. 뒷길로 뛰어. 사당 뒤편엔 좁은 산길이 있었다. 우리는 그대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터져 나왔다. 철벅철벅철벅. 그것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비탈길은 미끄러웠다. 나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숨이 찢어질 것 같았다. 뒤에서는 계속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마. 춥다. 외롭다.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다 갑자기 내 바로 뒤에서 외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너무 가까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봤다. 그리고 후회했다. 외할머니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눈이 새까맣게 비어 있었다. 입이 찢어진 채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그 얼굴이 내 위로 덮쳐왔다. 썩은 바닷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가운 손이 내 목을 붙잡았다. 숨이 막혔다. 나는 미친 듯 몸부림쳤다. 그때 퍽! 누군가 뒤에서 삽 같은 걸 휘둘렀다. 외할머니 형체가 옆으로 날아갔다. 남자였다. 그는 숨 헐떡이며 내게 소리쳤다. 일어나! 우리는 다시 뛰었다. 근데 남자 발목이 갑자기 아래로 꺾였다. 진흙 속에서 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검은 손 수십 개가 남자 다리를 붙잡았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도망가!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근데 남자가 내 가슴을 밀쳤다. 니만이라도 살아! 순간 손들이 남자를 진흙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끝까지 땅을 긁으며 버텼다. 문 열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남자 몸이 진흙 아래로 사라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젖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 이제 너 혼자네.